자,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요, 계엄 당시, 비상계엄 당시에 특수부대를 지휘했던 특수전 사령관을 직접 만나 진술을 들었다라는 내용인데요. 707 부대, 그러니까 이른바 북한 김정은 참수부대라고도 불리는 특수부대 707 부대가 어디쯤에 지금 있느냐라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본인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수전 사령관, 지금 말로는 장관, 의사당 직원, 의사당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보로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인데요. 곽종근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 사령관이 민주당 측과 만나서 지금 진술한 내용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특수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707 부대가 어디쯤에 있느냐고 물어봤고 의사당에 있는 의원들을 모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 국방부 장관의 발언도 있었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긴급 현안 질의가 국방위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관은 본인은 국회 진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본인의 지시 말고 또 다른 지휘 계통으로 계엄군의 지시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어느 사람을 통한 지시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얘기를 근거로 본다면 물론 민주당 측에서 지금 전하는 내용입니다만 계엄군에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지금 드러난 거네요. 이 부분은 지금 문제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그 계엄사령관이 본인은 그 뉴스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도 그 자리에서 알았다. 이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휘한 것도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 저희가 봤을 땐 2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위임을 모두 받았다라는 이 보도 내용도 제가 봤거든요. 그게 절차를 밟아서 위임을 했다면 그 어제 계엄사령관이 그런 얘기 전 계엄사령관이 그런 걸 얘기를 했겠죠. 아 나는 계엄사령관 임명되자마자 나의 임무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절차를 통보받았다. 아니면 네. 절차에 승인하라고 했다. 절차에 동의하라고 했다. 이런 절차가 있었다라는 걸 밝혔겠죠. 하지만 어제 우리가 그 국방위 현안 질의에 참석한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의 발언에 의하면 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이 됐다면 그 불법적으로 아무 절차 없이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불법이고요. 네. 그것 자체로도 절차상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아마 저는 여러 가지 죄 항목 중에 하나로 추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하나 더 속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특수전 사령관이 또 이런 말도 했네요. 비상계엄 상태를 뉴스 보도를 보고 본인도 알았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대기 명령을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계엄이 내려지기 20분 전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비상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회 국방위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계엄사령관도 같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계엄 사실 본인이 계엄 사령관이 된 것도 보도를 통해 알았고 그리고 계엄 사실도 보도를 통해 알았다. 그러니까 어제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이 그 전 장군 회의에 모여 있을 때 같이 TV를 보고 봤고 그 자리에서 자네가 계엄사령관이네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곽정근 특수전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이 발표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미뤄보았을 때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선관위에 먼저 진입했던 방첩사령관 여인영
그리고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다 민주당이 계속 지적했던 충암고 라인들입니다. 네. 충암고 라인들만 이걸 사전에 비상계엄이 선언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계엄이 제대로 선포되기 전부터 이미 선관위에 진입을 10명을 먼저 진입시켰던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 전체의 지휘 체계를 완전하게 무시한 채 충암고 라인들만 공유된 채로 비상계엄이 준비되었고 네. 선포되었다. 이 자체로 엄청난 문제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 내용 좀 더 상세히 정리가 돼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곽종근 특정사령관, 그러니까 12월 3일에 발령된 선포된 비상계엄 당시에 특수부대 707 특수부대를 지휘했던 곽종근 특정사령관이 지금 현재 민주당 측과 만나서 당시 상황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김용현 국방부, 당시 국방부 장관입니다. 지금은 사임을 했죠. 당시 국방부 장관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끌어내라고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항명될 것을 알면서도 곽종근 특정사령관은 본인은 따르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성취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충암고 출신들의 군 지휘부가 따로 본인들만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외의 군 사령부들은 동의하지 못했거나 지시받았으나 따를 의사가 없었거나 라는 정황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항명으로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시를 받았을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치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선관위를 장악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하지만 그 당시에 선관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긴박하게 또는 제한된 인물에게만 정보가 제공이 됐었고 현장에 있는 이 사령관들에게는 자세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계엄군에게 내려진 지시 가운데는 국회를 장악하라는 것,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라는 것, 그리고 또 진보 매체로 알려져 있죠. 뉴스공장도 통제하라는 임무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곽종근 비상계엄 발령 당시 특전 부대를 운영했던 특수전 사령관이 민주당 측과 만나서 진술한 내용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 제가 전해드린 좀 거칠지만 요점을 정리해 드린 이 특수전 사령관의 발언 내용, 네. 향후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사실 오늘 알려지고 있는 사실을 빼더라도 어제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계엄법 위반과 그리고 형법상의 내란의 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이었고 탄핵 사유는 이미 성립됐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더 구체적으로 지금 당시에 관계자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졌다면 이것은 이건 명백한 것이죠. 그리고 체포조 운용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체포조 운용 그걸 해서 뭐 하겠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는 것 같은데 체포조 운용은 단순히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세 사람만 체포하려고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면 곁에 있던 의원들이 그걸 뜯어 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취급해서 체포를 해서 추가적으로 집단 체포를 한 다음에 표결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혹은 표결이 됐다고 해도 저 의원들은 현행범인 주제에 표결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단순히 그 세 사람만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지금 당시에 관계자가 어떤 중간에 지휘 계통에 있는 사령관들이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이제 지시들이 내려져서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 선관위에 가라 이런 지시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의 분명한 계엄법 위반, 내란의 죄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진술한 내용들은요, 일종의 양심 선언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계엄 당시에 김용현 국방부 당시 장관을 비롯한 일부 소수 충암계라고 불리는 충암고 출신들 인사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령관들은 아마 동조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군 지휘 계통 자체가 분열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또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정보기관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는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오늘 오전에 일간지의 입장,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책임이 있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 시간 현재 여의도 국회 정보위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아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 체포조 가동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내지는 현안 질의로 이 전말을 밝히겠지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아직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중에 하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앞서 일간지가 했던 보도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조를 가동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었으나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은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경질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오전 일간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었는데요. 이 장 본인이죠. 본인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로 이동 중입니다. 조금 전에 곽종근 특수사령관이 이 양심 선언을 했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정황적으로 볼 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 체포설과 관련된 진술로 예상이 되는데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국정원의 공식 입장,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과는 결을 달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아까 그 곽종근 특수정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도 마찬가지고 이 본인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란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는 그 혐의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지금 그 5.18 당시에 그 노태우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처벌을 받을 때 이 내란죄와 관련돼서는 내란죄 전반적인 그 과정에 의한 모의, 개입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아주 개별적 사안에 대한 가담 이것만 있어도 전부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특수전 사령관이나 제1차장 역시 본인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가담하는 즉시 만약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공범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한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이 지금 속속들이 저희는 양심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 본인들 공범 아니냐는 이런 지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거절했고 어떻게 거부했는지, 어떻게 이 부당함에 대해서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분들 역시 내란죄에서 혹시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홍장원 제1차장 역시 본인은 여기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 말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닌가. 물론 봐야겠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 내란죄 혐의에서 공범의 혐의를 벗기 위한 사람들의 양심 고백이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오전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을 소집해서 원내대표나 다른 최고위원들과는 좀 결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어조로 그렇게 얘기했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이 본인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이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 이 체포조는 계엄군과는 별도의 정보기관을 통한 체포조였다라고 발언을 했고 정확한
정보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국정원으로 추정이 됐었죠. 하지만 조금 전에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국회 정보위로 이동 중이라는 속보 내용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보, 그 근거, 사실 확인의 통로는 국정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홍장원 제1차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확인을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김재원 최고가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조만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걸로 보이네요. 네, 일단 국정원에서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의심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국정원에서 의견을 밝히는 건데 일단은 관계가 없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국정원에서 정식으로 브리핑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볼 수는 책임 있는 어떤 발표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직접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것 이것만이 이제 책임 있는 절차라고 남아 있는 것이겠고요.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포조 운용의 여부를 떠나서 이미 계엄의 사유는 성립을 탄핵의 사유는 성립을 한 것인데 그게 만약에 이게 체포조 운용이 불확실하다거나 아직까지 안 밝혀졌다. 그런 이유로 탄핵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회에서 우리가 봤던 상황만 해도 국회 출입이 통제가 돼 있었고 못 들어가는 의원들이 있었고 이것은 국회 헌법에 따라서 설치된 국회라는 기관에 권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그게 내란의 결과는 안 됐다 할지라도 국헌 목적의 내란 미수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거거든요. 네. 예, 체포조 운용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그렇지만 이 체포조 운용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급전환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